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CB 연구실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제로샷 러닝 through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입니다. 이는 닙스에서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차는 논문의 구성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핵심이 되는 제로샷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언신 이그젬플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미지, 이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로샷 클래스에 대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샷 클래스 문제를 풀 때 보조적인 속성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트리뷰트 같은 빨간 머리, 부리 등의 구조화된 속성 정보가 있을 것이고 텍스트 정보,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로 사전에 구축된 워드 임베딩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클래스 시뮬러리티를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제로샷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 정보는 시멘틱 임베딩 벡터로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멘틱 정보를 바탕으로 클래스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로샷 러닝의 학습 과정을 비유를 해보면 인간이 과거의 경험적 지식,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샷 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오카피와 얼룩말, 사슴 사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카피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얼룩말과 사슴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두 동물의 특징이 모두 있는 동물이 오카피라고 설명을 한다면 아이는 여러 장의 동물 사진 중에서 이 오카피의 사진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제로샷 러닝이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이 없어도, 즉 예를 통해서 보면 오카피 사진을 본 적이 없어도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변형하고 해석해서 학습했던 문제와 학습하지 않았던 문제 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답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여지는 속성 정보가 다음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제로샷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 임베딩은 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는 자연어 놀레지를 사용해서 언신 클래스의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이미지는 신경망 모델로 학습된 단어의 의미적 공간에 매핑시키는 것입니다. 라지 언스퍼바이즈 텍스트 코퍼스로부터 생성된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미지가 매핑이 되면서 이 워드 벡터는 함축적으로 비주얼 모달리티를 기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은 새로운 이미지가 신 카테고리인지 언신 카테고리인지 분류를 하는 노벨티 디텍션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클래시파이어가 테스트 이미지를 신 트레이닝 이그젬플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번 방법에 의해서 언신 클래스에 대한 애큐러시를 높이면서도 2번 방법에 의해 신 클래스에 대한 높은 애큐러시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설명입니다. 먼저 N샷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N은 트레이닝에 활용되는 클래스별 이그젬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N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투샷 러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로샷은 말 그대로 트레이닝 시에 사용되는 이그젬플의 수가 0개인 것을 의미를 하고 즉 테스트 시에만 보이는 클래스 이그젬플을 의미를 합니다. 얘는 언신 클래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샷 러닝은 트레이닝 시에 사용되는 이그젬플 수가 1개를 의미하고 투샷 러닝은 그 이그젬플 수가 매우 적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N웨이 K샷 문제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 N은 범주의 수, 카테고리의 수를 의미를 하고 K는 클래스별 서포트 데이터 수, 즉 위에서 말했던 이 N에 해당하는 부분이 K로 여기서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예시는 2A 5샷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각각 클래스별 이그젬플이 총 5개씩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멀티모달 임베딩이란 음성과 비디오, 이미지와 텍스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소스 정보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연관된 데이터는 같은 공간에 비슷한 위치로 매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는 예시와 같이 이 세그멘테이션과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같은 공간에 매핑을 시켜 그에 대한 의미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앤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은 디스트리뷰티드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표현되는 기준으로는 컨텍스트 내의 단어에 대해서 코어큐런시를 계산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 이 황 저자가 제안한 unsupervised pre-trained 모델을 기반으로 50차원의 그 디멘션을 갖는 벡터로 이니셜라이징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키피디아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가 특정 컨텍스트에 등장할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이고 이 모델은 로컬 컨텍스트와 글로벌 다큐멘트 컨텍스트를 모두 활용을 해서 텍스트의 신택틱하고 시멘틱한 정보를 모두 잘 포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쿼츠라는 저자가 제안한 비지도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의 아이계의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앞서 구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은 워드 스페이스 상으로 프로젝션이 되는데 그 프로젝션된 벡터가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WY라는 거는 워드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자세한 노테이션은 이 아래에 이 노테이션 설명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워드 스페이스 상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 그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 세타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 이미지와 단어의 인베딩의 위치가 워드 스페이스 상에서 거의 동일하도록 학습이 되고 논문에서는 위처럼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싱글 리니어 매핑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션된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클래스가 대응하는 워드 벡터, 즉 클래스 벡터의 근처로 밀집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이 캣과 트럭의 경우는 제로샷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이웃하는 벡터가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캣과 트럭을 보면 각각의 제로샷 클래스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클래스 주변에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먼저 언씬 이미지임을 디텍팅을 하고 제로샷 워드 벡터에 의해 분류를 해내는 아이디어를 본 논문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샷 러닝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목표로는 테스트셋의 이미지 X에 대한 조건부 확률 PY 기분 X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지 X가 F에 매핑된 시멘틱 벡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류기는 트레이닝 이젠플에 없었던 클래스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노벨티 랜덤 베리어블 V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가 신 클래스인지 언신 클래스인지를 먼저 예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이미지 인풋 X에 대해서는 시멘틱 벡터 F를 바탕으로 클래스 Y를 예측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베이지안 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면 2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씬, 언씬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씬, 언씬을 구분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 배경은 다음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예시를 보면 이 캣이라는 언씬 클래스는 그래도 기존의 트레이닝 이미지들과 아주 밀접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시멘틱 위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아웃라이어 디텍션 메소드를 이렇게 씬, 언씬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아웃라이어 디텍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멘틱 워드 스페이스로 매핑된 트레이닝 이미지의 매니폴드 상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간단하게 스레숄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인 클래스 스페시픽 가우시안 분포 하에서 각 이미지에 대한 마지널, 즉 주변 확률 P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의 가우시안 분포는 해당 레이블을 가진 모든 트레이닝 포인트로 추정된 워드 벡터 WY를 민으로, 그리고 시그마 Y를 공분산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X에 대해서 다음의 인디케이터 펑션에 의해서 아웃라이어가 디텍션이 됩니다. 이 마지널 주변 확률이 특정 스레숄드 T보다 낮으면 아웃라이어로, 즉 1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을 해보면 스레숄드 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은 이미지가 언씬 클래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방법론의 한계점은 아웃라이어를 설명하는 실제 확률 값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론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로컬 아웃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한 방법론입니다. 이는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실제 아웃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구한 후에 신과 언신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가중결합해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모든 언씬 이미지가, 즉 여기서 캣이 언씬이고 플러스가 클래스 이미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얘가 매니폴드 상에서 모두 다 아웃라이어는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P를 이용한 방법은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보수적이면서 씬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애큐러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K는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람다는 표준 편차의 개수로서 이 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어떤 한 포인트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포인트 F, 즉 언씬 클래스인 테스트 이미지 시멘틱 벡터에 대해서 신 클래스의 트레이닝 셋 안에서 K nearest neighbor를 분류를 해서 컨텍스트 셋인 CF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P dist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식은 아래와 같고 여기서 이 람다가 바로 위에서 말한 이 표준 편차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df, q는 워드 스페이스 상의 디스턴스 펑션을 의미를 하고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의는 아래의 수식과 같고 이 LOF 값이 클수록 아웃라이어 정도가 증가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웃라이어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Z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는 신 클래스의 트레이닝 셋에서 LOF 값의 표준 편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구한 LOF 값과 이 Z 값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로컬 아웃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수식 안에서 이 ERF라는 거는 가우스 에러 펑션을 의미를 하고 얘는 어떤 시그모이드 펑션의 특수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LOP 값은 새로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아웃라이어 정도를 기반으로 씬, 언씬 클래시파이어를 검토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앞서서 제안한 두 가지 방법론, 즉 아웃라이어 디텍션 방법론 후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에서 씬 클래스로 구분이 된 경우 어떠한 클래시파이어든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언씬 클래스로 구분이 되었다면 노벨 클래스 워드 벡터의 분포를 아이소메트릭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서 라이클리우드를 바탕으로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CPA10 데이터로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각 클래스는 5,000개의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쿼츠가 제안한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 방법을 사용을 해서 12,800개의 차원의 피처 벡터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는 한 데이터셋으로부터 50차원의 워드 벡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CPA10 데이터 카테고리와 부합한다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 CPA10 10개 클래스 중에서 2개 클래스를 언신으로 제외를 하고 트레이닝을 했고 이 제외된 2개의 클래스는 테스트 시에 제로샷 이그젠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씬 클래스와 언씬 클래스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평가한 것인데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8개의 씬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 82.5%의 애큐러시로 베이스라인 성능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언씬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는 방법론 첫 번째 거 아이소메트릭 가우시안 분류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결과 제로샷 클래스와 유사한 클래스가 존재를 한다면 제로샷에 대한 성능이 좋게 나타났고 신기했던 점은 도그캣이 제로샷으로 함께 빠지게 되면 제로샷 분류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은 8개의 클래스에서 이 제로샷으로 빠진 도그와 캣과 유사한 것이 없어서 좋은 시멘틱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캣과 트럭이 제로샷으로 빠졌을 때에는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는 도그와 카 정보 때문에 제로샷 분류에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최대 90%의 애큐러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씬, 언씬 클래스에 대한 노벨티 디텍션을 거친 후에 클래스를 예측했을 때의 애큐러시 분석인데요. 그 분석 결과 가우시안 모델은 언씬 데이터로 분류하는 데에 덜 보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랙션 값이 증가를 해도 언씬 데이터를 비교적 잘 분류해내고 있음을 보입니다. 반면 LOP 모델은 언씬 데이터로 분류하는 데 보수적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지를 씬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프랙션이 커질수록 언씬 그 데이터는 잘 분류하지 못하지만 씬 클래스에 대해서는 높은 애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씬과 언씬 클래스 중에서 어느 분류의 애큐러시에 포커싱할 것인지에 따라서 스레시홀드 값, 즉 이 프랙션 값을 조절하고 분류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선 표에서 이 가로축에 대한 이 프랙션 값은 LOP 모델에서는 아웃라이어에 대한 probability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가우시안 모델은 컷오프 프랙션을 설정을 해서 로그 probability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베이지안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가우시안 분류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74.2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티 디텍션을 할 때 이미지 피처는 우선적으로 이제 워드 스페이스 상으로 매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만약에 원래 이미지 피처 스페이스에서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 워드 스페이스 상에서 아웃라이어로 예측한 100개 이미지에서 false positive rate은 12%였지만 만약에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아웃라이어를 예측했을 때는 false positive rate가 7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는 워드 스페이스로의 매핑이 추가적인 시멘틱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들을 가우시안 센트로이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이미지들끼리 스스로 가우시안 센트로이드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끼리 센트로이드를 추론했을 때 각 클래스의 센터를 대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워드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었다면 캣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그 캣 단어 주위로 매핑이 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CPA100 데이터셋으로 확장해서 적용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는 100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 클래스는 5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일부 전처리를 진행을 해줬는데 4개 클래스에 대한 워드 벡터가 사전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서 제거를 하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파 100 데이터, 그 중에서 4개를 제외한 96개와 시파 10 데이터를 합쳐서 106개의 클래스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개를 제로샷 데이터로 분리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 난 제로샷 애큐러시는 52.7%의 성능을 달성했고 이는 베이스라인의 성능과 유사한 성능입니다. 제로샷 애큐러시에서도 6개의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 52.7%의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무작위 예측일 경우 6분의 1에 해당하는 16.6%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성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파 100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워드 스페이스로 매핑시킬 때 사용한 뉴럴넷의 레이어 수는 1개일 때보다 2개일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오른쪽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의 언신 카테고리 선택지 속에서 제로샷 이미지를 잘 분류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험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디스트랙터 워드를 추가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가 방법으로는 첫째, 무작위로 랜덤 나운을 시멘틱 스페이스에 추가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워드 벡터에 대해서 K개의 이웃하는 워드 벡터, 즉 유사한 벡터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1번의 경우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 성능이 저하되다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는 유사한 언신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캣 근처에 키튼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잘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 방법처럼 유사한 의미의 벡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혼동을 주지만 1번의 경우에서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서 이미지의 워드 스페이스로의 매핑이 오히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워드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멘틱 워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 비지도 방법일지라도 두 모달리티 간의 놀레지 트랜스퍼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두 모달리티 간의 의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는 제로샷과 신 클래스에 모두 강건한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샷을 구분해내는 태스크에서 이는 비지도 학습 모델로서 90%의 정확도를 보였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